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해서 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문제 5번부터. 이 문제 4번은 입력하는 거고 5번은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추가 입력할 건 추가 입력해라. 자,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용 입력 생략 부가세 따지지 마라. 아까랑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1번. 넘어가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8월 16일 출금했대. 근데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래요. 임차료가 아니고 보증금이래. 자, 일단 날짜 가봅시다. 8월 16일. 8월 16일 0816 가보면 여기 임차료로 돼 있죠. 그걸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주면 되죠. 보증금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거래처 경위상사를 걸어야 되나? 임차보증 경위라고 돼 있나 봅시다. 경위. 있으면 입력하면 되지. 있으면 입력하면 되는데 뭐 이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입력하는 게 원칙.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도 채권 채무니까. 자,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건들 필요 없잖아요. 보통예금 준 거 똑같고, 그죠?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건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해야 되지만 지금 재산세예요. 그럼 당연히 토지 원가가 아니라 이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9월 30날로 가보자. 9월 30날 0930 가보면 차변에 토지로 되어 있는 걸 세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 800번대 세금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보통예금 이런 거 건들 필요가 없죠. 끝. 틀린 것만 고쳐주면 돼요. 굳이 다 지우고 새로 입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5번도 이 신청은 없었겠지? 없어요. 문제 5번은 할 게 없지. 자, 넘어갑니다. 6번. 자, 이제 결산. 결산 문제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수동자동이 있잖아요. 수동자동. 원래 수동부터 하는 거죠? 수동부터 하고 끝나면 자동. 이때 자동. 회계 2급에 속하는 자동은 기대감이 있죠. 합격에 대한 기대감. 끝나면 F3 전표 추가해줘야죠. 자, 먼저 갑니다. 뭐 위에 건 볼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딱 봐도 수동이네. 딱 봐도 기대감이 없잖아요. 여기도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뭐 다수동이야 이거. 뭐 넘어가요. 자,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발생 이자가 있다. 필요한 분개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실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이번 연도에 발생을 했으면 돈은 안 줬어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돈 안 줬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그죠?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미지급 비용. 이거 하란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회계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일반 전표 12월 31일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이번 연도에 발생했으면 비용으로 적어라. 그 차변에 이자 비용을 적어주고 금액은 써 있으니까 뭐 36만 원. 대변에 근데 돈을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써주면 끝입니다. 미지급 비용에는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물론 포스니까 포스한테 줄 거니까 포스라고 이거 걸어도 되겠지만 일단 미지급 비용은 채권 차물이고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걸어야 되지만 미지급 비용은 굳이 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건 뭐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헷갈리면 걸어 그냥 헷갈리면 거는데 사실 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 이 시청도 여기는 당연히 없겠지. 설마 6번에 없어요. 3번이야지. 자, 2번. 자, 기말연재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는 거죠. 그럼 안 돼. 그랬고 디자인 가구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걸로 판명되었대. 그러니까 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원인을 모를 때 임시로 써주는 거잖아요. 가수금은 대변에 있던 거고 가지급금은 차변에 있던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대변으로 없애주고 외상매입금 지급했다. 251 외상매입금 쓰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자, 다시 자, 날짜 됐고 그럼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갑니다. 가지급금 그다음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다. 디자인 가구. 됐죠? 끝. 이 부분에서는 이 신청거리가 없고 그 다음 3번 봅시다.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고요. 자, 단기 송호품, 영업부, 송호품 내역이 다음과 같은데 결산일에 필요한 분계해라.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오,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송호품자는 봤는데 뭐 기초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유. 그래서 이게 이의신청이 있었구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결론은 다 기각이에요. 안 들어줘. 자, 이게 뭔지 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처음이야. 송호품 기초잔액이 있고 구입액이 있고 기말잔액이 있으면 그냥 딱 봐도 눈치학상 더하고 빼면 되는 거예요. 7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40만 원. 40만 원만큼 써서 없어진 거야. 뭔 소리냐? 다시 계정을 그려보자고요. 송호품이라는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그럼 송호품이라는 자산을 쓰였을 때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차변에 50만 원. 작년에 쓰다 남은 게 50만 원이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20만 원. 70만 원어치가 있었어요. 근데 기말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30회야. 그러면은 나머지 요만큼이 사용되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70에서 30을 뺀 40만 원이. 그러니까 장부에는 일단 중요한 건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 때 가서 보니까 40만 원 이미 써서 없어졌어. 현재 장부에는 7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론 확인 안 해도 되지만 혹시 합잔을 열어볼까? 합잔을 결산하기 전에 12월 달에 열어보면 송호품이 여기 70만 원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송호품이 70만 원 있잖아요. 이렇게 70만 원이 적혀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진짜 남은 건 30이에요. 70이 아니라 30이 맞는 거야. 아직 안 쓴 거니까. 그럼 40만 원은 지워야 돼. 왜? 써서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네. 자, 일단 닫고. 그래서 결산 때 대변으로 송호품을 일단 없애줍니다. 송호품을 없애주는데 얼마를? 40만 원을 없애주고 그리고 차변에 송호품 B라는 비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분계를 하고 나서 조금 아까 합잔을 닫았잖아요.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열어보면은 여기 송호품이 얼마 찍혔나 보세요. 30만 원 남았죠 이제. 아까는 분명히 70만 원 있었잖아요. 70만 원 있었는데 지금 대변으로 40만 원을 빼서 30만 원만 남았죠. 진짜 미사용. 아직 안 쓴 건 30이니까.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네. 그래서 뭐 이의신청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안 들어줬다. 근데 이건 솔직히 똑같은 문제를 회계 2급이 아니라 회계 1급에 내도 어려워하는 사람 많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틀려도 할 말은 있어. 그러나 할 말은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산정리상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기대감. 이건 자동이네. 자동. 자, 매출 채권에 대하여 2% 보충법으로 충당금 설정했고 기타 채권은 설정하지 않는데요. 뭐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뭐. 결산자료 입력. 자, 메인 화면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딱 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확인 누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 F8 대손상각을 누른 다음에 문제에서 매출 채권만이었죠.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 있고 나머지는 지워버려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나머지는 지워야 돼요. 근데 여기는 더더군다나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말이 써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건 지워야 되는. 그 2%네. 그러고 보니까 2%네. 대하여만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다른 거 이거 두 개를 지워야 돼. 근데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된다. 여기 놔둬도 된다. 이래.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나오면 무조건이고 만약에 대하여만 이 소리가 없어도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해야 되지만 기타 채권은 해야 되면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즉 대손이라는 것도 아직 우리는 다 안 배웠지만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현재 1%로 돼 있지. 근데 문제 2%였죠. 요걸 고쳐줘야 돼요. 요걸 고쳐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거를 안 읽었는데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다시 2로 고칩니다. 2로 고쳐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다시 다른 것들 다시 살아났지. 다시 지워요. 두 놈 지워. 밑에 거 두 놈은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결산 반영 눌러주세요. 2%입니다. 이거 깜빡할 뻔했어. 이거 2%.
자, 2개 남기고 나머지는 지운다. 그리고 결산 반영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없지 아마? 없죠? 없어. 그럼 곧바로 전표 추가. 상단에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예. 됐죠? 그리고 나오고. 그럼 일반 전표에 여기서 우리가 입력했던 건 몇 개 안 됐죠? 우리가 입력했던 게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3개. 그런데 F12 조회를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면 돼. 조회를 눌러보면 대손 붕괴, 상품 매출원가 붕괴가 자동으로 떴죠. 자동으로 뜨는 건 그냥 냅두면 됩니다. 됐죠? 끝.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송호품의 이의 신청이 있었고 결산 정리 사항도 무슨 6번에 4번이 뭐지? 지금 이거 자동으로 하면 끝나잖아요. 기대감, 기말재고, 대손 감가는 자동 결산. 그냥 해주면 끝나는데 이의 신청할 거리가 없죠. 우리 학생은 이의 신청 안 해도 돼. 우리 학생은 그냥 다 맞았는데 뭐 그냥 해도 맞는데 뭐 그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다 맞췄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넘어가요. 이의 신청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인데 요 조회하는 문제도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이제 틀린 사람은 일단 하겠죠.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틀린 사람은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틀린 사람이 없겠죠. 믿어도 되죠. 자, 갑니다. 어제는 조회합시다. 조회하는데 먼저 1번 4월 말 현재 지급어음이 얼마니? 사실 이런 조회할 때는 어디서 조회하라는 게 정해진 건 없죠. 어디를 조회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4월 말 현재 지급어음이니까 일단은 지급어음이 부채예요. 부채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재무상태표를 봐도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만 하면 되겠지. 또는 지급어음이니까 계정별원장을 봐도 될 거야. 아마 계정 과목이니까.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자산부채니까 재무상태표부터 갈까? 전표는 닫고 이제. 자,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하는 달을 4월로 잡으면 되겠죠? 4월로 잡아서 지급어음 부채 쪽으로 내려가 보자. 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지급어음을 딱 보아하니 1억 3천. 1억 3천입니다. 일단 메모. 일단 1억 3천. 답안 저장해야 되니까 1억 3천. 이렇게 메모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다른 데도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됐죠? 그리고 합잔 열어보면 될까 안 될까? 합잔 열어보자. 합잔 열어서 04월로 딱 열어보면 지급어음 찾아볼까요? 부채 쪽에 지급어음 찾으니까 1억 3천 똑같은데? 2군데 이상 봤는데 똑같아. 그럼 맞은 거지. 자, 그럼 아까 제가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원장 보자 그랬죠? 계정별원장 가서 0101에서 0430 딱 열어보고 지급어음 252 딱 열어보면 마지막 잔액이 결론은 1억 3천. 똑같아요. 어퍼체인 완화체는 똑같다. 총계정원장 보면 총계정원장을 보면 0101 0430 딱 열어서 지급어음 딱 보면 지급어음인가? 지급어음 보면은 마지막 잔액이 1억 3천. 똑같아요. 그러니까 2군데 이상 봤을 때 똑같으면 정답이에요. 됐고, 두 번째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5월 달 것만 물어봤는데 5월 달 것만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얼마니? 이때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외상매출액이 오고 대변에 외상대금 회수가 오죠. 어쨌든 5월 달 거니까 월계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월계표 1월 계표할 때 월계표를 보면은 되겠지요. 5월 달 것만 필요하니까. 아니면 총계정원장을 봐도 되긴 돼요. 일단 봅시다. 메일하면 가서 1월 계표로 가자. 1월 계표. 그중에 월계표 클릭. 물론 1계표로 해도 됩니다. 5월 1일, 5월 말일 넣으면 돼. 근데 1계표 하면 0501, 0531 몇 번 눌렀죠? 0501, 0531 8번 눌렀지? 근데 월계표를 누르면 월계표 0505, 0505 5번 눌렀죠? 8번 누를 걸 5번 눌렀으니까 3번 아꼈잖아요. 넘어가요.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일단.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뭐였지? 외상매출금인데 잘 보시면 요쪽이 차변이고 요쪽이 대변이란 말이에요. 대변인데 대변 쪽에 있는 게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대변 쪽이 6천만 원이네. 합계가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화면을 키웠더니 너무 넓어서 베이는 게 없어. 이렇게 줄여놓고 다시 확대할까? 이렇게. 어차피 잘리네. 대변에 있는 합계 금액 6천이에요. 현금으로 받았다 아니면 현금이 아닌 예금으로 받았거나 어음 받았거나 이렇게 어쨌든 합쳐서 6천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자, 6천. 답이 어쨌든 6천이니까 일단 메모해 놓자 또. 6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딴 데 봐도 된다고 그랬죠. 일단 자, 합잔 열어볼까나. 합잔을 딱 열어보자. 그래 놓고 근데 합잔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5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5월 달 것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5월 딱 검색하면 얘는 1월 1일부터 5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는 안 돼. 그럼 더블 클릭하면 1월부터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4월 달 거, 5월 달 거 다 뜨긴 뜹니다. 그러니까 월계를 보면 이게 봐도 되긴 돼. 볼 줄만 알면 되니까 월계 즉 5월 달 것만 딱 봤을 때 외상으로 매출한 건 436,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건 6천 이렇게 봐도 되긴 돼요. 답만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을 가보자. 가봤을 때 01010630 그냥 5월 달 것만 필요하지만 그냥 다 열어보자. 다 열어보고 외상 매출금 딱 열어보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 월별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5월 달 거, 5월 달 걸 딱 보면 436에 6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 봐서 금액이 똑같으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를 반드시 어느 때는 어딜 봐라 정해진 건 아니다. 물론 실기 강의 마지막에 키워드 찾아서 계정 과목이나 뭐 날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어딜 보면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무조건 어디를 봐라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점. 이제 마지막 문제네. 근데 참 이 신청이 요게 있었대 이거. 요게 있었는데 이 신청 할 게 없잖아요. 6천만 원 맞잖아. 맞아요.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지. 어쨌든 마지막 문제.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적은 달과 그 월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가 뭐다?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 원장이지요.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빠릅니다. 총계정 원장. 그래놓고 1월 0101에서 0630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니까 811 땅 치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쭉 나오는데 가장 적은 게 30만 원. 가장 적은 게 30만 원. 5월이네, 5월. 그래서 답안에 저장할 때는 월은 5월이고 금액은 30이었어, 50이었어. 그새 보고 까먹었어. 30만 원 이렇게 된대요. 끝났네. 됐죠? 자,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K레벨에서 이게 안 돼 있는데 일단 볼게요. 답안 저장하는 거 혹시 한 번도 못 봤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 연습용에는 안 뜨고 진짜 시험 프로그램에는 왼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오른쪽에 답안 저장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혹시 안 해본 사람을 위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 열었을 때 아까 감독관 번호 있었지? A형이라고 치고 감독관 번호가 1497이에요. 이렇게 열었다고 치고. 자, 지금까지 한 건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똑같고, 여기 보면은 자기 수험 번호하고 이름이 떠 있고, 왼쪽에 답안 작성, 오른쪽에 답안 저장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실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열었을 때 1번 답, 아까 요거 1억 3천이죠? 여기다 입력합니다. 2번 답 6천만 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 몇 월 물어봤으니까 5월. 한글을 쓸 필요 없고 숫자만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써주면 끝. 됐죠? 실기 다 했어 이제. 그럼 실기 프로그램은 어차피 다 닫았고 자 이론 해야 돼 이제 이론 15개 15개를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강의 듣기 전에 한 10분 정도 시간 재면서 10분 정도 혼자 실력껏 찍지 말고 실력껏 해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론 다 풀었다고 쳐. 그래서 답을 딱 클릭하는 거지. 답을 1번, 2번, 3번, 4번 막 하면서 했는데 끝났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랑 강의하고 저랑 제 수업 듣고 저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났대. 이런 상황은 절대 없어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모르니까 시험 보러 갔더니 하필이면 내가 앉은 자리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간이 없었다. 그럼 이때는요. 반밖에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찍어. 어떻게 찍냐? 지금까지 찍은 거 문제 푸른 거 보니까 1, 2, 3, 4, 5 보니까 1번이 답이 2개, 2번도 2개, 3번 2개, 대충 보니까 2개, 4번 없어. 에이 몰라. 지금부터 4번이야. 다 찍어요 이렇게. 다 찍어요. 근데 진짜 시험 보러 가서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다 했다고 치고 자 닫기. 다 했다고 치고 닫기 누릅니다. 확인. 그리고 다 끝났으면 답안 저장. USB 답안 저장 누르면 돼요. 그 답안 저장 누르고 프로그램 닫고 USB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빠이빠이 나가시면 돼요.
그때 진짜 빠이빠이 하지 말고. 자, 이래가지고 답안 저장 메뉴까지. 답안 저장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두 번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연습하실 때 기출문제 백데이터 깔아서 시간 재면서, 가급적 시간 재면서 지금처럼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 3번 정도는 같이 강의랑 같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시간 스톱워치 딱 재놓고, 원래 시험 시간이 1시간이죠. 60분. 근데 이론까지 60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기만 할 거면 한 40분. 이론도 같이 할 거야. 그럼 50분. 이렇게 잡고 시간 타이머 맞춰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기출문제 위주만 하지 마시고 제발 이론 강의와 실무 강의 충분히 한 다음에 기출문제. 아셨죠? 기출문제만 하면 안 돼요. 당장은 좋지만 지나가고 나면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무조건 이론 실기 강의를 충분히 소화하고 기출문제는 한 5회 정도만 해도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아셨죠?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고 합격 후에는 후기 좀 남겨주세요. 자, 이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